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 트럼프가 푸틴을 불러놓고 알래스카 공군기지로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이 일어나는데 B2 스텔스 폭격기를 착륙시켜서 무력 시위를 했어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2차 제재를 하게 되면 이게 중국과 극한 대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극한 대립이 일어나도 2차 제재 할 수 있다. 각오하고 있다. 그래서 살벌한 메시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이유를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을 부른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B2 두 대가 착륙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란을 박살낸 스텔스 폭격기죠. 정식 기지 명칭은 엘멘도프 리차슨 합동기지입니다. 합동이라고 할 때는 조인트 베이스라고 할 때는 여러 군종이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공군의 엘멘도프 기지, 그 다음에 육군의 리차슨 기지인데 이 두 기지를 통합했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엘멘도프 리차슨 기지인데 그냥 공군기지만 뜻할 때는 엘멘도프라고도 부릅니다.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은 엘멘도프 기지 쪽이에요. 거기에 정상회담 열리기 하루 전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두 대를 부른 거예요. 그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아주 초강수거든요. 초강수지만 이거를 과연 미국이 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다. 우리 각오하고 있다. 2차 제재 할 수 있다. 그런 그 살벌한 의미입니다. 빅터 데이비스 한슨 The Daily Signal이라는 채널이죠. 이 사람 미국의 그 보수주의 그 평론가 중에 제일 그 무게가 있고 상당히 그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깊이가 있어요. 예, 보수주의 평론가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leverage he's going to use or has threatened to use is far more deleterious to Russia and far more dangerous and far more ambitious than anything imagined by Joe Biden, namely a secondary boycott. That would be to not trade with countries that trade with Russia. That could include the two largest countries in the world, India and China. India.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와는 교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의 국가를 겨냥하거든요. 인도랑 중국. 근데 인도는 굴복할 거고 결국 중국을 정조준하게 된다고요. 2차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지는 게임인데 그럼 과연 이 정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무지하게 위험하고 야심찬 수단이다 이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 긴장, 대립이 이게 일촉즉발로 올라간다고요. 러시아와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우리 각오하고 있다. 그 무력 시위입니다. B2 물러놓은 게. 네. 이런 2차 제재라는 위험천만한 초강수를 지금 만지작거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국이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4파 4색 권력 투쟁이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죠. 시진핑파, 공산청년단파, 이거는 이제 테크노크랩 위주고 배후가 후진타오랑 원자바오 전 총리죠. 그 다음에 태자당 인민해방군, 이게 장유샤죠. 그 다음에 장쩌민 잔당, 이게 정칭홍. 이렇게 해서 4색 4파인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산청년단과 태자당과 장쩌민이 다 일치하냐? 안 해요.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도 공산청년단 쪽이 좀 더 진취적이고 나머지는 별로라고요. 그러니까 공산청년단, 태자당, 장쩌민 여기가 시진핑에 반대한다라는 데까지는 일치하는데 그래서 뭐 할 텐데 라고 하는 데선 그 다음에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총체적 경제 위기가 오고 있죠. 재정 위기인데 이게 특히 지방 재정 위기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국민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지출은 거의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투자도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고속철 같은 거. 그 지방 재정이 아시다시피 가짜 회사 내세워서 종이 컴퍼니 내세워서 부동산 매각을 해가지고 지방 재정을 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뭐 3경, 2경 이렇잖아요. 그 부실 채권화되고 있는 규모가.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빵꾸가 나 있으니까 이 지방재정이 빵꾸가 나면 주민 생활과,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복지나 행정 서비스 이게 점점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돈이 은행에서 갔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신 축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은행이 그러니까 지방 정부 쪽에서 돈을 떼이니까 일반
소비자, 일반 기업으로부터, 그 다음에 국영기업이나 공산당 관련 기업들은 또 돈을 주고, 일반인과 관시가 부족한 기업으로부터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여신 규모가 축소 중입니다. 지금 소비를 안 하죠.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폭락했는데 모든 자산은 다 부동산에 몰빵했는데 그 디플레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경제 축소, 디플레, 실업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수출만 돌아가고 있는 게, 그것까지 안 돌아가면 이제 나라 문 닫아야 되니까. 총체적 경제 위기거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이 붕괴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 군사지정학을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돼요. 인민해방군도 그냥 뭐 무급휴가 하면은 너무 하니까 반유급휴가, 월급 절반으로 깎고 집에 가서 놀아라 고 다 보내는 게 나아요. 첫째, 이제 유럽과 원수가 났죠. 이게 완전히 전략적 실패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중국이 전폭 지지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유럽이 반중으로 돌아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중동과 이란을 상실했죠. 러시아의 중동 지배력에 빌붙어가지고 중국이 자기가 큰손이라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니까 큰손이라고 중동을 자꾸 흔들면서,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동 에너지의 전략적 맹방이 이란이었는데, 그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어처구니없이 쥐어 터지고 있을 때 중국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심지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그랬을 때 중국이 나서서 봉쇄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거 봉쇄하면 자기들한테 오는 게 막히니까. 동남아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번에 친중국가인 타이가 친중국가인 캄보디아를 팬 거 아니에요. 뭐 영이 안 선다는 얘기지 뭐. 타이는 그래도 군부가 이게 저기 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부가 딱 눈치 까고서 그냥 패버린 거예요. 캄보디아를. 또 북한과 소원해지고 있죠. 북한이 원래 중국의 정말 입속에 혀 같은 그런 그 위성 국가인데, 중국이 좀 맛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핵과 탄도미사일로 무장을 한 상태에서 푸틴한테 가서 붙었잖아. 그래서 핵무장 프리고진, 핵무장 용병회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을 침공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폭망이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휴전이 결국 될 텐데, 이렇게 휴전되고 나면 푸틴도 저거 왔다 갔다 해요. 관짝에 거의 뭐 몸의 한 4분의 3쯤은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이 붕괴한 거예요. 그냥 총체적으로. 거기다 인민이 동요하고 있죠. 요번에 그 시위 났을 때 시진핑 퇴출, 공산당 해체, 이런 구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국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진핑이 퇴출돼도 답이 없어요. 이게 흔히 이제 시진핑이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언론에서 다루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시진핑에 있질 않아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스티븐 커킨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서울대에서 강연했죠.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강연 꽤 많이 보셨더라고. 이제 15,000조에 한 이틀 만에 그렇게 갔어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과연 군대에 기반한 레닌주의 체제, 인민해방군에 기반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이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이거든요. 인민해방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군대 기반 레닌주의 체제가 민부가 축적돼 가고 세계시장 공략을 해가는 것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냐. 세계시장 공략이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세계시장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고도화되려 그러면은 뭔가 중국 내부가 변화하고 중국이 그 서방 현대 문명의 가치를 뭔가 체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죠. 특히 중국이 자기들의 그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에게, 중국 주민에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이라고 저는 안 불러요. 투표권도 없는데 무슨 국민이야. 예, 중국 주민에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체제를, 예, 서방 현대 문명이 가해자고 자기들이 100년 동안 치욕을 당해왔다. 그래서 중국이 힘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세계 질서를 중국향으로 재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담론을 위서부터 아래까지 이때까지 세뇌를 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외부 세계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게 체제 이데올로기라고. 이런 체제가 과연 민부 축적과 세계시장과의 연결을 어느 선까지, 세계시장과의 그 교류를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시진핑 체제의 의미는 뭐냐면, 흔히들 시진핑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중국을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시진핑이 아니라 공산청년단 리더십이었으면 지금 같은 일 안 벌어졌을까? 안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체제가 인민해방군에 기반한 레닌주의 체제예요. 이게 소련과 다릅니다. 소련은 군대 기반이 아니에요. 군대 기반 레닌주의 체제를 해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내장시켰다면, 만약에 어떤 다른 리더십이 들어와서 공산청년단 쪽에 리더십이 들어와서 후진타오 원자바오 계열의 리더십이 들어와서 내장시켰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울퍽질퍽은 하더라도 체제가 변형하면서 어떤 희망과 가능성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그게 왜 힘든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체제 근본을 건드리는 거라 힘들어요. 체제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하니까 야, 진핑이 시키면 될 것 같아. 제 성격이 좀 온화하잖아. 그리고 현실주의적이고 참을성이 있어. 그래서 시진핑이 낙점이 된 거예요. 체제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할 때는 시진핑이 최적의 선택지였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공산청년단 후계자를 세웠어.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 체제 근본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진핑과 똑같은 결과 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의 근본을 건드릴 수 있냐 없냐가 문제야. 거기다가 중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1991년에 소련이 망한 이후 군대 기반 레닌주의 체제가 이 장점인 때 해체 진화 에너지를 차례로 제거해 왔다고요. 장점인 때 만리방화벽 만들었잖아. 장점인 때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다고요. 지금 디지털 레니니즘으로 나가는 조치들을. 그때 장기 적출도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고 90년대. 예,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달라요. 소련은요 공산주의 진짜 신도입니다. 이것도 스티븐 커킨이 하는 얘기예요. 트루 빌리버즈예요. 여기 소련에서는 당이 군대에 대해 절대적 우위입니다. 그래서 정치 장교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코미사르. 정치 장교. 코미사르는 뭐냐? 민간인 고급 당원을 군대 계급장을 채워서 군에 파견을 하는데 그 계급장의 최고위의 한계가 있어요. 별 3개까지야. 그리고 별 3개는 3명밖에 없어. 최대 그 3명까지밖에 못 둬요. 그 별 3개 최고위의 3명 중에 1명이 바로 누구였냐? 북한의 국부 슈티코프입니다. 예, 테렌티 슈티코프예요. 국동군 사령관. 그러니까 고급 당원이에요. 민간인 출신이에요. 야전 출신 아니에요. 여기 미군 하지처럼 군인 출신이 아니야. 군복은 입고 별은 달았는데. 그리고 한 짓이 뭐냐? 1930년대 스탈린 숙청 때 선배 당원 잘 잡아 죽여서 초고속 승진해서 레닌 시당 당위원이 됐고 시당위원이 됐고요. 1940년대 초에 1000일 동안 레닌그라드 공방전 때 레닌 수비 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닌그라드라는 게 러시아의 알파의 오메가거든요. 모스크바가 아니라 레닌그라드입니다. 지금 페테르부르크. 거기가 러시아죠. 러시아의 눈알이죠. 눈알이고 심장이고 모든 것이죠. 거기가. 그 레닌그라드 수비 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숙청하고 굶겨 죽일 거냐 식량을 줄 거냐 결정하고 그런 악마였었어요. 그러다가 전쟁 끝날 무렵에 스탈린이 너 잘했어 그래가지고 너 국동군 사령관 가. 그래서 북한을 먼저 장악을 하고 중국 적화를 지원하도록 해. 그 엄청난 사명을 띠고 와가지고 그걸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이 군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코미사르라 그래요. 정치장교. 그러면 소련은 어땠냐?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계획경제죠. 계획경제에서는 시장 가격이 없잖아. 그러면은 뭔가 상품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너희 공장에서 신발을 10,000켤레 생산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뭐 얼마 줄게 라고 교환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품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냐? 시장이 없으니까. 시장을 안 두니까 노동가치설에 의해서 평가했어요. 노동가치설.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볼펜 한 자루에 노동력이 다 인간 노동력을 환산을 해보니까 750조 들어갔어. 근데 너희가 이걸 100만 자루 만들었어 작년에. 그러면 너희는 7억 5천만 초의 노동력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7억 5천만 초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상품을
그게 원료 형태가 됐던 너희 공장 노동자의 배급권이 됐던 줄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파산을 하자 당이 해체된 거예요. 얘들은 진짜 신도였다니까. 공산주의는요, 정치 종교입니다. 원래 political religion이에요.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 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투쟁을 끝장낼 최종 계급투쟁을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피바다 혁명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때려잡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구원이 있는데 너 왜 사이비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사이비 종교예요. 자기들이 진짜 종교고. 그래서 이 빌리버, 신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트루 빌리버들이라고 얘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따라서 자기들의 교리에 따른 계획경제, 노동가치설에 따른 계획경제. 이게 막스 카피탈의 제일 처음이 노동가치설이잖아. 그거 무너지니까 그냥 당도 해체되는 거예요. 중국은 달라요. 얘들은 뭐냐면 뿌리가 태평천국입니다. 기독교 사교 반란, 사교 농민 반란, 세계 최악의 간접적으로 죽은 사람까지 그때 중국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쯤 죽었어요. 거의 뭐 1억 명 가까이 죽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태평천국 마적대거든. 근데 레닌주의로 무장을 한 거야. 이 모택동의 한 말이 이 얘기예요. 마적대는 군대잖아. 권력은 군대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뭐냐면 당의 권력은 인민해방군의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 당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그래서 지 맘대로 휘저은 거 아니야. 대학진도 휘젓고 문화혁명도 휘젓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마적대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납치하고 권력을 납치하는 거야. 그게 본령이고 레닌주의는 수단이야. 그래서 레닌주의를 수단으로 채택을 해서 해보니까 좋거든 이거. 그래 놓고서 일찌감치부터 1927년부터 변형을 시작을 해요. 그게 첫째 변형이 뭐냐. 그 당시는 공산혁명은 전부 도시노동자 폭동혁명이에요. 그거를 농민 게릴라 전술로 바꿨잖아. 농민 게릴라 혁명으로. 그때 변형이 일어나요. 그 변형을 일으킨 게 1927년에 모택동이 쓴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가 그겁니다. 짧은 팜플렛인데 모택동이 쓴 걸 중에 최고예요. 명문이고. 다른 건 다 개쓰레기예요. 공산주의, 그 다음엔 두 번째 변형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세계시장 제조업기지 노선으로 변경시킨 거 아니야. 아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 있습니까? 쥐만 잡으면 됐지. 오케이. 그때 검은 고양이는 뭐냐. 공산주의 계획경제, 배급경제예요. 흰 고양이는 뭐냐. 세계시장 속에서 참여해갖고 민부가 자라나오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세계시장 제조업기지가 돼가는 걸 흰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쥐가 뭐냐? 국가 권력이에요. 배급 경제가 됐던 세계시장에 참여가 됐던 국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돼. 인민해방군 기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돼. 이 소리예요. 그게 등소평의 얘기가.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이 사람의 그 화두는 뭐였냐면 소련 해체 이후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화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계시장에 참여 교류하고 민부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신을 하면 우리 인민해방군 기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그냥 유지될 수 있냐. 이게 이 사람들의 화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디지털 레닌주의로 나간 거지. 장점인 때부터. 첨단 기술을 사용한 총체적 세감 통처, 세뇌 감시 통제 처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식 공산당 체제는 뭐냐? 인민해방군 기반이야. 그리고 디지털 레닌주의예요. 근데 이게 발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솥발이에요. 세솥발. 정립한다 그럴 때 발이 3이야. 이 3개의 발을 부러뜨려야 인민해방군 기반 레닌주의 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내장돼요. 그 3개의 발이 부러지면 저 무시무시한 기득권 집단, 인민해방군 기반 레닌주의 체제, 일당 독재 체제가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근데 3개의 발이 부러지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망하지도 못해, 죽지도 못해. 좀비화돼요, 좀비. 저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좀비화될 것 같아요. 망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어. 얼터너티브가 없다고요. 그럼 이 3개의 발이 뭐냐?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 그 칭화대 나온 한 달 됐었어. 칭화대 나온 전문가랑 얘기하다가
시진핑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중국 그 저기 뭐 차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차기에 누가 되든 간에 세 가지 변화가 있냐 없냐에서 결정되는 거다. 차기에 뭐 김진핑이가 되든 이진핑이가 되든 이말동이가 되든 소개동이가 되든 간에 세 개의 발이 부러지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 그냥 뺑뺑이다. 그냥 뺑뺑이 도는 거다. 자, 그럼 세 개의 발이 뭔지 오늘 그 천기를 누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은 후코우 농노제예요. 후코우의 농민공을 불체자로 만들고 있잖아. 나는 지금 샹하이에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의 소속은 예를 들어서 귀주성이야, 운남성이야, 호남성이야, 호북성이야, 섬서성이야. 내가 여기서 만난 뭐 호남성 출신의 여공하고 여자 근로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럼 걔는 나랑 똑같이 귀주성 소속이 돼요. 공립학교를 못 가. 이상한 사설학원, 삼류 사설학원 가야 돼. 보습학원 같은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륙 지역이 뭐야? 내부 지역이 뭐가 돼요? 불체자를 양산해서 공급하는 불체자를 양산 공급하는 지역이 되는 거고 내부가. 그럼 내부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인구의 절반 이상이지. 인구의 절반 이상을 불체자 혹은 불체자 생산 공급 지역 농노로 만든 거 아니야.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고골의 소설 죽은 농노랑 비슷하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러시아의 그 농노제 해체될 갈 때 그 이상한 일 벌어진 거 다룬 풍자 소설인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죽은 혼, 죽은 농노. 후코우 농노제예요. 내부식 민지라고요. 두 번째는 만리 방화벽이죠. 중국 가면 유튜브 접속 못해, 페이스북 못해, 네이버 접속 못해, 저 트위터, 엑스닷컴 못해, 구글 못 써. 인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하잖아. 전문가들만 VPN 해갖고 살살 보는 거예요. VPN을 쓸 줄 아는 보통 사람도 VPN 안 봅니다. 혹시 걸리면 작살날까봐. 그럼 이거 왜 그러냐? 마이크 잡은 놈이 떠드는 소리를 국민들이 그것만 들어라 이거지. 디지털 레닌주의의 무한 세뇌를 무한 수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북핵 반점입니다. 북한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북한의 오리지널 사명은 뭐냐? 중국 심장부, 베이징 바레만 일대를 방어하는 완충지대, 군사용어로 전략적 깊이, 스트라테직 뎁스예요. 이걸 모택동의 6.25 때 개입하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이거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 그때 이빨은 바레만 베이징 일대고 입술은 북한을 뜻합니다. 6.25 개입하면서 모택동이 말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온전시켜야 돼. 변화 없이 그 상태로 온전시킨다. 그 전략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스페인의 그 반공 독재자 프랑코 있죠. 프랑코 정권. 그 사람이 한 30년, 40년 장기 집권했지. 스페인이 이게 좌파 공산주의가 세요. 피카소가 아주 악질 공산주의자잖아. 그러니까 뭐 한반도 6.25 때 학살이라 그래서 뭐 신천지 학살 그린 거 다 코리아노라는 그림에서 그 첨단 우주인 같은 무장한 사람들이 그 벌거벗은 조선인 학살하는 그림 그려놨잖아. 그게 빨갱이에요. 완전히. 피카소. 아주 악질이라고. 스페인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세니까 프랑코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뭐 설이에요. 설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산업화시키면 공장 짓고 산업화시키면 이거 좌파가 득세고 공산주의가 세져 갖고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업화시키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농업 중심 국가로 그냥 정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스페인을. 산업화를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업 발전을 과격하게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거 서둘러 봐야 전부 사람들 도시로 모이고 공장으로 모이면 전부 저기 막 빨갱이들의 온상만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나 어떤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는 거. 당연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그런 방향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그와 모순되는 사명을 북한에 부여를 한 거라고. 핵과 탄도미사일로 무장해서 중국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에서 거사를 할 때 이거를 지원을 해서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으로 발을 묶는 중차대한 사명을 너희에게 내리노라. 이게 시진핑 때 본격화다. 시진핑이 가장 잘못한 일이 이거예요. 시진핑 때 본격화됐어요. 시진핑 체제 아래서 그래서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급속 발전하죠. 이건 최일선 도발 대행업이잖아요. 여기에 맛을 들려가지고 이제는 중국 아저씨 요새 형색이 좀 궁한 것 같아요, 형님. 예, 주인님 형색이 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가서 푸틴이랑 좀 짜옹 좀 해서 용돈 좀 벌어올게요. 예, 그냥 뭐 땀만 먹은 거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유럽 침공에 나선 거 아니에요. 핵무장 프리고진 사설 용병회사가 돼서. 이거는 북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평양이라는 시스템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이 짓을 저질렀다고. 얘들이 이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김진핑이가 집권하든 소말동이 집권하든 김말동이 집권하든 이개동이 집권하든 간에 딱 이 하나만 보면 돼요. 이 세 발을 부러뜨리냐 스스로. 부러뜨리지 못하냐. 후쿠오 농로제 없애냐. 내부 만리방학의 벽 없애냐. 북핵 반점 없애냐. 만약에 이 셋을 조치를 못 취하면 누가 집권하든 다시 원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셋 다 중국의 체제에 직결된 문제고 아주 본질적인 거라서 못할 거예요. 지금 인민해방군 기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이 셋의 발을 스스로 이 다리를 못 부러뜨릴 거예요. 그래서 저게 죽지도 못하는 좀비화 된다니까요. 죽지도 못하는, 죽음이라는 최종적 축복마저 없는,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요. 마지막에 그냥 정리되는 거 아니야. 좋든 싫든 간에. 죽지도 못하는, 좀비로서 영생하는 그런 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저게 그냥 주저앉는 거지. 주저앉는 거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